네, 오늘은 수익률이 100만 %,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역대급 트레이더의 매매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티안으로 실제 본인의 매매 전략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더 레전드가 되었고, 그 매매법 하나로 1200만 원을 18억, 그리고 520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00억 원 이상 벌게 되었습니다. 코인, 주식, 선물 등에서 단기 매매나 중기 매매 모두 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안은 리스크 관리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처음 2년 동안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실력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반복되는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후 손실을 교훈 삼아 데이 트레이더에서 스윙 트레이더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즉, 하루 만에 매매를 끝내는 데이 트레이더에서 며칠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는 스윙 트레이더로 바꾸었고, 이렇게 매매 스타일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었고, 데이 트레이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에서는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지션의 0.25%에서 1%까지만 손실을 허용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억이라면 투자할 때 비중은 10%에서 20%인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하며, 손실은 0.25%인 25만 원에서 1%인 100만 원 사이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트레이딩 비중을 아무리 높여도 전체 자산의 20%로 투자를 제한하고, 손실도 아무리 높아져도 전체 자산의 1%만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철저한 비중 관리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산이 10억 미만으로 적을 경우에는 1.5% 규모의 손실까지는 허용해 주었고, 자산이 작을수록 좀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부담을 줄여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 관리와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티안이 1100억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돌파 매매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지표를 선택하고 EMA를 클릭하여 기본적인 캔들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합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들어가서 모습에서 두께를 조절 가능하며 인풋에서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한 후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승 캔들이 15개 이상으로 상승 흐름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을 유지할수록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눌림목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예시는 10일 혹은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캔들이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한다면 매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각 수렴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의 형태로 수렴 후 돌파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삼각 수렴이 아니어도 됩니다. 횡보하면서 삼각 수렴 비슷하게 횡보하거나 이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면 돌파 캔들의 종가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때 거래량이 터져주면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손절가는 상단 혹은 하단 추세선 이탈 시로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하며 수익 실현 지점은 10일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시점이 수익 실현 포인트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원칙을 고수한 크리스티안은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 숏 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한 후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역배열은 50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20일, 그 다음 10일선이 나오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은 정배열이었지만 숏 포지션은 역배열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두 번째 조건은 하락 캔들이 15개 이상으로
하락 흐름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유지할수록 관성의 법칙에 인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세가 지속되어야 삼각수렴 돌파 후 지속 흐름으로 익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조건은 눌림목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차트 예시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캔들이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바로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눌림목의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을 반드시 저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하게 된다면 숏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각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각수렴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수렴 후 돌파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삼각수렴의 하단을 이탈해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이탈한 캔들의 종가가 매도 타점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손절가는 추세선이 돌파될 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실현 지점은 10일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될 때가 수익 실현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은 1봉, 4시간봉, 1시간봉, 분봉 등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트레이딩 전략 핵심은 손실을 작게 유지하고 이익은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즉, 높은 손익비를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는 승률이 낮아도 손익비가 높은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익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평균 수익이 5%고 평균 손실이 1%이면 손익비는 5입니다. 즉, 수익이 손실보다 5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비가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함으로써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음에도 빠르게 익절해버리고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익항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익절할 때는 조금, 손절할 때는 많이 하면 과연 익항올이 맞을까요? 쉽게 말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익절할 때는 길게 홀딩해서 수익을 끝까지 챙기고 손절할 때는 짧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매 원칙이지 수익만 봐서 좋아서 빠르게 익절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반복되어도 손실이 한번 크게 난다면 시드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렇게 단순한 매매 전략으로 큰 돈을 벌었던 크리스티안은 트레이딩이 근본적으로는 숫자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손익비와 승률 게임이라고 합니다. 10번 중 9번을 틀려도 9번은 조금 잃고 한 번에 크게 번다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크리스티안의 트레이딩 기법은 손절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먹을 때는 크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매매로 돈을 번 것이며 이러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매매법을 계속 고수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의 트레이딩의 주요 포인트는 단순히 차트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손익비와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으로 다 들어갔다는 점이며 매매 전략은 손익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매매 전략과 비중 관리, 매매 원칙 등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